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두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 내내 하락하던 코스닥도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2시간 동안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해운과 자동차주들이 급제 종목으로 떠올랐죠. 자, 이제 내일 시장 급등, 급제할 종목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급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6일에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국내 증시 반도체주 걱정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또 일부 반도체 장비주는 급등한 종목도 많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들어서 바이오주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HLB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FDA 쇼크 속에 지난달 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 1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주 이야기입니다. 시프트업의 IPO 소식, 그리고 NC소프트 물적 분할, 데브시스터즈 신작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 주상전화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내일의 장원급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에 있었던 이슈 알아보면서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핫했던 이슈 먼저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동차와 해운,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바이오주는 HLB의 급등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6% 넘게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아주셨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은 자동차,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은 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약간 밀린 반도체주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6%가 넘게 밀렸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이죠. 그에 따라 우리 반도체주들도 조정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의 의견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일단은 긍정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그냥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우선 반도체 쪽 섹터가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이 나왔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올라왔어요.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좀 좋다라는 인식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널들이 추정하는 그 실적 이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추후에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법 올랐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이제 고점 2분기 때 고점을 치고서 이제 빠지느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기를 거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올해에 외국인 쪽은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 약 한 2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관심은 좀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장비단이에요. 장비단 같은 경우는 뭐 HBM부터 시작을 해서 CXL이며 여러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 고점을 치고 이제 가는 종목군들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종목군들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소재나 부품 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뭐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반도체 지수예요. 반도체 지수인데 네. 오늘 이걸 갭으로 깼어요. 121선을.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스권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뭐 양봉으로 아래 꼴을 좀 달아줬는데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해주면서 회복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흐름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분기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어떤 전망 이 부분들에 따라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기업 섹터들도 있을 거예요. 긴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매수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소재단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 뭐 원익 QNC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좀 밀렸죠.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소재단을 좀 보게 되면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밀려왔었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이 이제 HBM 쪽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을 좀 보니까 후공정 쪽에 투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내에서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LB입니다. 오늘 10%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7만 원 회복해냈고요. 지난달에 맞은 하한가를 어느 정도 좀 수습한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HLB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HLB도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달에 뭐 하한가 따라가게 하신 분들 참 많으셨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대표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FDI에서 이제 달에 이제 네. CRL이 수령이 되면서 굉장히 투심이 무너졌고 또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온 이유는 지금 FDA 쪽에서 보완 요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효나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특히 요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같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그전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주가 있었는데 27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아스코 학회에서도 이제 좀 좋은 결과치를 보였는데 많은 간암 분야의 석학들도 지금 리보세라니 병행 요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330억 원 규모로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4시 47분경에 나왔는데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시간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아마 이유는 지금 전환 청구 기간이 2025년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길다라는 부분과 지금 오늘 올려진 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크게 흔들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됐긴 했지만 이게 수급적인 요인들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정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또 빠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일회성으로 단면적으로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의 이런 경우의 수들을 열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싣거나 하시는 측면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환사채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봤고요. 저희 내일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도 받아봤는데 일단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조선주를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주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맞아요. 탑픽 섹터로 뭐 기자재도 나오고 있고 대표님은 좀 어떤 쪽 보고 계십니까? 조선 쪽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말고요. 기자재도 나중에는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저쪽 대왕고래 뭐 이쪽하고도 네. 좀 연계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아.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조선 쪽을 좀 보고 있는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최근에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네. 화장품 쪽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력 쪽도 많이 올라갔어요. 전력 기기 쪽도 변압기 쪽 이쪽이 좀 최근 들어서 괜찮죠?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주들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결국은 이게 실적이 좋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좀 해 나간다라는 측면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조선 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조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발주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에바로 사업이에요.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 시장이
미국 쪽만 포함되어 있는 게 2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 유지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하나오션이 인수를 하나 했죠, 미국 기업을. 네. 그러면서 그쪽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앞자리에 HD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HD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조선주들 싹 다. 그런 쪽의 기업들도 일단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았어요. 내일 한번 조정을 좀 더 받게 된다라면 내일부터는 단기적으로라도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쪽 MRO 쪽 시장이 아마 만약에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조선 쪽에 있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좀 생기는 거겠죠.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단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의 MRO 시장을 눈여겨본다면 하나그룹주 내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탑픽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하나그룹주들 뭐 하나인지는 좀 많이 올랐고요. 일단 네. 하나오션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하나오션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뭐 다 조선 쪽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밸류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싸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조선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쁘진 않다. 그리고 본행제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한화오션 꼽아주셨습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 지은 대표님은 자동차를 꼽아주셨거든요. 최근에 현대차, 기아 주가 흐름도 되게 좋잖아요. 네, 완성차 쪽을 볼까요? 부품 쪽을 볼까요? 오늘은 부품 쪽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대차의 이제 IPO,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중국 미국과 유럽이 이제 중국을 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현대차라는 부분들이 계속 화두에 떠오르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부품주를 도대체 왜 봐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있을 때는 이제 인도를 진출하기까지 현대차가 진출함으로써 그 밑에 부품단 기업들도 같이 공장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현대기아차는 움직일 때 부품 종목들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지금 이제 환율이 1,300원 후반대를 계속 좀 가고 있는데 보통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수출이 잘 이루어지면 또 시장에서 부각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와 달리 자동차는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바닥권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도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을 촉진을 하고 지금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그런 특별법을 또 발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품주들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도 법인에 발맞춰서 같이 인도로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 이쪽 관련돼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HL 만도 그리고 SL 이런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HL 만도는 이제 셰시 관련된 기업인데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다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쪽으로는 수익의 가치가 더 많이 찍혀서 앞으로 그런 전환 구도에 있어서 수익성을 같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 SL도 워낙 현대차량으로 점유율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은 요즘 좀 올라오다가 약간 눌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 그리고 SL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탑픽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